강릉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친인척과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건데 김 시장은 선거용 네거티브라며 반박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적은 보상금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정치권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지방선거 일정과 주요 정당들의 준비 상황을 알아봅니다. 동해시의 공유재산 관리를 두고 일부 시의원이 부실 관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강릉시 구정면 일대에 있는 김 시장의 친인척과 지인 토지에 대해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 시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네거티브 공세라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복토를 하고 있는 강릉시 구정면의 땅입니다. 2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회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지인과 친인척 소유로 돼 있는 이 땅에 올해 초까지 김 시장이 근저당 채무자로 설정돼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근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친인척 개발 특혜를 준 공직적 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가. 이 일대엔 김 시장의 공약에 따라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와 물류허브 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인 돈사를 이전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릉 도심지와 구정면 지역을 연결하는 4차선 확포장 공사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김 시장의 지인과 친인척 땅은 허브 거점단지 예정구역과 가까운 곳에 70개 필지에 7만여 제곱미터가 밀집해 있고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친인척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주변 땅을 오래전에 산 것이며 개발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15년 전에 이 땅을 산 거라고요. 15년 전에 형이 3급이었어, 3급. 3급이 뭔 힘이 있다고 여기에서 토지 개발을 해요. 김한근 시장은 선거용 네거티브 공세라는 입장문을 내고 아픈 가족사에서 할 수 없이 주택과 일부 땅을 급매로 매입했었다며 지난 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신고 검증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회는 김 시장의 불명확한 해명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추가 의혹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집을 잃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에 최대 2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집을 새로 짓기엔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에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센 화마가 마을을 덮친 동해시 약천마을. 크레인이 들어올린 길이 6m의 컨테이너 건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내려집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8일 만에 이재민들을 위한 1호 임시주택이 설치됐습니다. 25제곱미터 면적의 주택 안에는 화장실과 주방, 안방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재민들의 요구로 불에 안 타는 건물 단열재를 기존 설계보다 2배 두꺼운 두께로 사용해 제작됐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경북 울진과 강릉 등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205가구의 임시주택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됩니다. 산불로 100년 가까이 된 고택을 잃은 김재길 씨는 임시주택을 보며 착잡한 마음과 안도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잿더미를 덮어놓고 하니까 또 잊어버리게 되네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짠하던 것들이 이제 희석도 되고. 어렵게 임시주택에 입주했지만 이재민들은 앞으로 살 길이 더 막막합니다. 정부의 주택 피해 보상금이 최대 1,600만 원에 불과한 데다 임시주택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무상으로는 2년밖에 되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간단한 모듈러 하우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원이 적으니까 뭐 국가에서 더 많이 해주신다면 감사하지만 그것밖에 안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일부 보상액의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600 우선 규정상의 금액이고요.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최종 팩스는 아니고. 산불 복구와 함께 피해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강원 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는 주택 63, 축산 51, 농업시설 340개소, 공공시설 피해는 산림 22건과 철조망 울타리와 같은 군사시설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각 시군이 집계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8,223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1,710명, 원주 2,275명, 강릉 1,217명, 속초 414명, 동해 321명, 삼척 251명, 태백 215명, 고성 125명, 양양 110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5,147명입니다. 어제 단 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았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환자가 퇴원하면서 한 개의 여유 병상이 생겼지만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8%까지 치솟는 등 병상 부족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대표 봄꽃 축제인 경포 벚꽃잔치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경포 벚꽃잔치는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 벚꽃 개화 시기에 경포호수 일원 벚꽃길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행사로 열렸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강릉시는 벚꽃길 구간을 차량 이동으로 감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야간 경관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정치권도 본격적인 지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선거 일정을 박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전체 1%도 안 되는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다시 민심을 묻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18세 이상 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강원도민은 도지사와 교육감, 18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도의원, 시군 의원까지 모두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차례로 시작돼 지금까지 도내에선 2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현직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과 거소투표 신고 등이 실시되고 최종 후보 등록은 정당별 후보 검증과 공천 경쟁을 거친 뒤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이루어집니다. 5월 20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사전투표는 5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본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각각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가운데 지역의 새 일꾼을 자처하는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처럼 지방선거 일정이 진행되면서 도내 정당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도내 주요 정당들의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민의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김도윤 사무부처장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선에서 좋은 결과 얻으셨는데 먼저 축하 인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대선 결과와 또 선거에서 나타난 강원도 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민들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54.18%의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영남권 5개 시도를 제외하고 12.46%라는 최고 득표율 차이입니다. 네, 대선이 끝나면서 이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공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 일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이 내려오면 강원도당 공관위도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 인력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공천 관련 기본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공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후보자 공천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공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부적격 기준, 또 전략 공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도 변수일 것 같고요. 네, 일단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 그리고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나 정치 상황을 고려한 전략 공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고 또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공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공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문순 도정에 대한 평가와 또 강원도 표심 공략 방안, 또 차별화 전략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최문순 도정은 저희가 볼 때는 무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강원도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그동안 산적해 있던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사통팔달 SOC, 오색 케이블카 건설 등 각종 공약사항을 실천함으로써 강원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강원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번 대선 결과도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정권 심판론, 민주당 후보 자질론, 민주당 도정에 대한 부정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엄중한 도민의 심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대선 공약도 잘 지켜낼 수 있는 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네, 부처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동해시의 공유재산 관리를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맞붙었습니다. 일부 시의원이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동해시를 질타했는데 동해시는 일부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날선 공방이 오갑니다. 동해시장을 행하면서 고난도 있지만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의원님도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뭘 처음부터 막했습니까? 아까 했는데 무슨 특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창수 시 의원이 동해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내놓자 심기현 시장이 이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원은 동해시가 GS 동해전력으로부터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 관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의 경우 지난 2017년 의회의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무릉별 유천지란 이름으로 개장한 사마유원지 기부 체납권에 대해 준공 이후 해를 넘겨 지난 2월에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 의회가 보류했고 이번 3월 임시회에도 재제출했다 다시 안건을 취소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보류를 의회가 이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다시 이 안건이 사마유원지와 관련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실무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처리를 하며 일부 절차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유재산을 안 받았다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뭐 약간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특별히 완전히 받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동해시와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화 대책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인수위와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할 기동대응팀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추진반, 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외부 협력단으로 구성됩니다. 강원도는 인수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하고 정부 부처를 방문해 지역 공약 실행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명태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속초시가 명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비축분을 조기 방출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오늘 코다리 생산업체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이 불투명해 명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선사 등 업자들이 담합해 가격이 더 올랐다며 정부 비축분의 조기 방출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태 가공업체가 많은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지역 4개 시군의 연합 수산물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국내로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복항에도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공항으로만 입국할 수 있는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국제선 운항 재개를 앞당기기 위한 공항 사용료 감면, 공동 프로모션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방공항 국제선 복항에 대한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2020년 2월 운항을 멈췄던 필리핀 클락 항공편은 오는 5월 말쯤, 신규 취항지인 대만 타이페이와 홍콩, 마카오 등은 7월 초쯤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